CentOS 7 기반 5번째 시간으로 관리자 명령어 그리고 사용자 관리, 소유자와 퍼미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YUM 명령어입니다. 기타 설정이나 기본 명령어 시간에 많이 사용해봤는데요. 레드햇 기반 리눅스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주요 옵션으로는 -y가 있고요. -y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설치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YUM 명령어 바로 다음에 오는 모드가 있고요. 모드에는 인스톨, 체크, 업데이트, 리무브가 있습니다. 인스톨은 패키지를 설치하는 모드고요. 체크, 업데이트는 패키지 중에 업데이트가 가능한 패키지 목록을 출력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모드는 패키지를 업데이트한다는 뜻이고요. 리무브는 패키지를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명령어 실습을 위해서 관리자인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YUM install telnet telnet이라는 걸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할지 말지 여부를 물어보는 이유는 -y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설치할 경우에는 y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date 명령어입니다. 현재 시간을 확인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date-s를 입력하시고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면 입력한 날짜와 시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rdate 명령어입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타임 서버로부터 시간을 받아와서 시간을 동기화할 때 사용합니다. 주요 옵션으로는 -p 옵션이 있고요. p 옵션은 타임 서버의 시간을 출력해주고요. -s 옵션은 시스템의 시간을 타임 서버의 시간으로 동기화하게 됩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트로 로그인된 상태이고요. 데이트 명령어 실습해 보겠습니다. 데이트 -s 하시고 다운표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줍니다. 날짜와 시간을 2021년 5월 24일 00시 00분 00초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트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rdate 실습해 보겠습니다. rdate -p 타임 서버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입력한 타임 서버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입력한 타임 서버의 시간으로 동기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s로 바꿔주시고 입력해 보시고 데이트 명령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ps 명령어입니다. ps 명령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주요 옵션으로는 -a가 있고요. 다른 사용자의 프로세스도 보여주게 됩니다. -u는 자세한 형태의 정보를 출력한다는 뜻이고요. -x는 제어 터미널이 없는 모든 프로세스를 출력하라는 옵션입니다. ps-aux를 실행한 화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해당 그림에서 보시면 유저, PID, CPU, 메모리, 커맨드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유저의 경우에는 프로세스의 사용자를 보여주고요. PID의 경우에는 프로세스의 일련 번호, 그 다음에 CPU의 경우에는 CPU 사용 비율, MEM의 경우에는 메모리 사용 비율, 커맨드의 경우에는 실행된 명령어의 이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PS 명령어와 함께 사용하는 kill 명령어입니다. kill 명령어는 지정한 PID의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명령어입니다. PS 명령어로 PID 값을 확인한 후에 kill 명령어로 PID 값의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9 옵션을 줘서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aux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값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는 프로세스 ID를 확인하시고요. 해당 프로세스 ID를 kill 명령어로 강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ill -9 입력하시고 해당 프로세스 ID 입력하시면 강제로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ps-au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해당 프로세스 ID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ps 명령어와 kill 명령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도체 설계 시에 사용되는 EDA 툴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을 때 라이센스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제로 종료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 관리, 소유자와 퍼미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관리 명령어 첫 번째 user add입니다. 사용자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주요 옵션으로는 -D가 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홈 디렉토리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은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사용자 계정의 홈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와 다르게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G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보통은 사용자 이름과 같은 그룹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거와 다르게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S는 사용자 추가 시에 사용자가 사용할 쉘을 지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배쉬 쉘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와 다르게 C 쉘로 지정하거나 다른 쉘로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명령어는 PASSWD,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용자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지정하거나 해당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네, 다음은 SU 명령어입니다. SU 명령어는 사용자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SU 하시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사용자로 다시 로그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ID 명령어고요. 현재 사용자의 유저 ID, 그룹 ID, 그룹을 보여줍니다. 다음 명령은 userDel 명령어입니다. userDel 명령어는 계정을 삭제하는 명령어고요. 주요 옵션으로는 -R이 있습니다. -R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까지 삭제합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용자 관리를 위해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된 상태고요. 네, 먼저 user_add 명령어로 테스트라는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er_add test라는 명령을 이용해 테스트라는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홈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테스트라는 계정 홈 디렉토리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 명령을 이용해 테스트 계정의 패스워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PASSWD 테스트라고 입력하시고 사용자 계정에 원하는 암호로 입력합니다. 네, 바꾸자 하는 패스워드를 두 번 입력해서 패스워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다음은 SU 명령어를 통해서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 테스트라고 입력하면 현재 루트 계정에서 테스트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일반 계정에서 SU를 통해서 테스트로 로그인할 경우에는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됩니다. i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id를 입력하니까 테스트 계정의 유저 ID, 그룹 ID, 다음에 그룹 이름이 나옵니다. 현재 테스트 계정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XIT를 입력하면 테스트 계정에서 로그아웃 되고요. 루트 계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루트 계정에서 테스트 계정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옵션을 붙여서 테스트 계정의 홈 디렉토리까지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해보시면 테스트 계정의 홈 디렉토리가 삭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명령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유자와 퍼미션입니다. 먼저 소유자의 개념은 현재의 디렉토리와 파일을 어떤 계정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ls-l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어떤 계정이 소유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을 보면 idc라는 계정이 소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퍼미션인데요. 네, 퍼미션은 리눅스의 모든 파일에 소유자, 그룹, 기타 사용자가 쓰기, 읽기, 실행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게 퍼미션입니다. 네, 우측 그림을 보시면 10자리의 퍼미션을 구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D라고 표시된 부분은 디렉토리인지 아닌지를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자리의 경우는 소유자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자리의 경우는 해당 그룹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RWX는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요. 첫 번째 부분 소유자의 권한을 보시면 RWX라고 해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에 관한 부분은
R과 X만 써 있고요. 읽고 실행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타 사용자의 같은 경우에는 R과 X가 써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고 실행만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해당 퍼미션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팔진수의 형태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R 같은 경우에는 팔진수 4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에는 팔진수 2,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팔진수 1을 줘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R, W, X 전체를 사용하게 하려면 7을 주시면 되고요. R과 X만 주실 거면 5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퍼미션을 할당하게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는 chown 명령어입니다. chown 하시고 소유자, 소유 그룹 입력하시고 해당 파일명을 쓰시면 해당 파일에 소유자와 그룹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대문자 R이 있고요. 디렉토리일 경우 하위 디렉토리에 모두 포함해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chmod라고 퍼미션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hown 하시고 팔진수 숫자를 3번 입력하시고 해당 디렉토리나 파일명을 입력하시면 해당 디렉토리 또는 파일의 퍼미션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루트로 로그인 되어 있고요. 홈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IDC라는 계정에 홈 디렉토리가 존재하는데요. IDC 계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s-l 입력해서 소유자 퍼미션 정보를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리드미 텍스트 파일의 소유자 정보를 루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chown 하시고 변경할 소유자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ls-l 해보시면 소유자가 루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readme.txt의 퍼미션을 보면 소유자는 읽고 쓰고 그룹도 읽고 쓰고 기타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퍼미션을 모두가 읽고 쓰고 가능하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mod 입력하시고 팔진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먼저 소유자가 읽고 쓸 수 있어야 되므로 팔진수 읽기에 4, 팔진수 쓰기에 2를 더해서 6을 지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룹도 읽고 쓰고 가능해야 되므로 똑같이 6을 주고요. 기타 사용자도 읽고 쓰고가 가능해야 되므로 똑같이 6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ls-l 해보시면 해당 파일의 퍼미션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리자 명령어, 사용자 관리, 그 다음에 사용자와 퍼미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좌 마치겠습니다.